캐나다 응급구조대 20년 베테랑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제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영하 32도 사상 최악의 블리자드. 최첨단 구조 장비도 포기한 그 상황에서 벌어진 8시간의 기적. 한 마리 개가 캐나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온 작은 개 한 마리가 말입니다.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깨달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저는 로버트 윌슨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구조대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현장을 지나왔죠. 눈사태, 산불, 교통사고, 산악 실종까지. 그래서인지 이제는 좀처럼 놀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날 눈은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블리자드가 마을 전체를 덮친 다음 날이었죠. 들판 근처에서 수상한 형체가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짐승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람이 나올 일은 없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눈이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어요. 저와 동료는 장비를 들고 그 형체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눈을 걷어내던 중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흰색 털이었습니다. 아니, 얼음에 덮인 털이었죠. 그 아래엔 작은 아이처럼 보이는 형체가 있었고요.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맥박을 확인하려 했고 동시에 안에 있던 존재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가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덩어리처럼 서로를 꼭 껴안은 채로요. 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추위 때문인지 그 감정 때문인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개는 왜 어떻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불안했습니다. 이질적인 생김새, 말없이 주인을 따르는 낯선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전혀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까지. 저게 좀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처음 소연 씨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죠. 우주는 순환해요. 겁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호자의 맹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년 구조대 경력이 주는 착각이랄까요? 나는 개를 보면 대충 감이 온다. 그런 오만함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주민들도 말없이 거리를 뒀습니다. 낯선 외국인 여성, 딸, 그리고 큰 개 한 마리. 그 조합은 이 보수적인 마을에서 튀었고 나조차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제 안에는 그보다 오래된 감정도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국 건설업체와 일하다가 겪었던 불쾌한 일. 계약 분쟁 끝에 남은 건 불신과 싸늘한 기억뿐이었죠. 그 경험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제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경계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편견은 개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동양계는 예측 불가하다. 혹시라도 아이를 다치게 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개는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이 곁을 지키고 언제나 조용히 소연 씨의 발걸음을 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저는 우주를 본 게 아니라 제 편견을 우주에게 덮어 씌운 것이었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배우려는 마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후 블리자드가 몰아쳤고 그날 밤 아이와 개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 개가 더 위험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걸 뼈저리게 알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라디오에선 연신 기록적인 한파와 블리자드 경보를 외쳐댔고 창밖은 이미 눈으로 막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무섭게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해질 정도였죠. 소연 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고 저녁엔 아린이와 우주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동화를 읽는 모습이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창가에 김치찌개 냄비가 김을 올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희미한 빛이 눈 속에서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 9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이를 못 찾겠어요. 소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린이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빨간 공을 들고 밖으로 나간 걸 본 뒤론 감감무소식이랍니다. 그리고 우주도 함께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급히 구조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이미 사람 키만큼 쌓여 있었고 가시거리는 2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감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정도였죠. 우리는 수색 드론을 띄웠고 GPS 추적기까지 동원했지만 아린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안이 커졌습니다.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진 온도, 그 나이에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의심했습니다. 우주가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아린이를 더 멀리 데려간 건 아닐까? 불신은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있었고 그 불신이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짜 선택을 한 건 제가 아니라 그게였습니다. 새벽 5시. 수색을 시작한 지 8시간째였습니다. 팀원들은 지쳐 있었고 저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때였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수상한 지형을 포착했습니다. 들판 중턱, 눈이 비정상적으로 솟은 곳. 마치 뭔가가 아래에서 솟구쳐 나온 것처럼. 현장으로 달려가 삽을 들었습니다. 눈은 단단하게 얼어 있었고 하얀 설원 속에서 퍼런 얼음이 차례로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가 웅크린 채 그 몸으로 아이를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자세. 동그랗게 몸을 말아 중심에 아이를 품은 채로 얼어붙어 있었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눈보라도 제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지만 숨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제 입에서 소리쳤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제 손이 먼저 움직였고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무언가가 헬멧 안을 흘렀습니다. 그리고 개를 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이었습니다. 살기, 공격성, 두려움. 그 어떤 것도 없는 단지 한 아이를 지키겠다는 침묵의 결심이 그 눈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구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본능과 말 없는 헌신. 그건 진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주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긴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곧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고 우주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됐죠. 하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의사 마크 톰슨이 진단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이 내리꽂히는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영하 30도의 날씨, 8시간 이상 온몸이 눈에 묻힌 상태. 혈액순환은 정지에 가깝고 체온 유지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동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크는 그렇게 덧붙이며 곧 폐기될 듯한 생명선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 개는 끝까지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라고 버텨주라고 자기 체온을 내주는 방식으로요.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해도 제가 본 건 그런 종류의 행동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주의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털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외침도 없었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 개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는 여기 없을 겁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현장을 뛰었지만 이토록 절실한 구조를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개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만은 아직 놓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주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뱉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듯. 우주야 제발 버텨다오. 3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나는 동물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적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미안했다. 우주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네 번째 새벽에 들려왔다. 수의사 마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다행이어서 너무 다행이라서. 회복 중인 우주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나는 소연 씨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개를 키운 겁니까? 그녀는 잠시 우주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진돗개는요, 훈련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에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타고났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나는 순간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고양이 진도라고 했다. 거기선 진돗개를 가족처럼 키운다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한 사람만을 평생 지킨다고. 나는 그 말이 과장이거나 전설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우주가 보여준 건 설명이 아니라 증명이었다. 우주는요, 아린이 없이는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녀는 그렇게 덧붙였다. 무심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어떤 확신이 느껴졌다. 나는 20년 동안 구조대 생활을 하며 수많은 충직한 개들을 봐왔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훈련된 충직함이었다. 우주에게는 훈련이 없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보상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내면의 명령이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개가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한국의 진돗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문득 그 진돗개를 그렇게 키운 그 나라가 궁금해졌다. 한국. 내가 수년간 비웃고 오해하고 편견 속에 밀어넣었던 그 나라. 혹시 내가 모르던 무언가가 그 땅엔 있는 게 아닐까?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우주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어머니 소연 씨 덕분이었다. 그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난 아린이는 목발을 짚고 있었고 우주는 여전히 다리를 저었지만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복지관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킨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나와 있었어요. 로즈 할머니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조지 아저씨는 트럭 위에서 자리를 정리하느라 분주했죠. 그들은 말은 없었지만 그날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린이와 우주가 복지관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우주의 귀를 쓰다듬는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로버트, 나 자신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놀란 눈치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마리 개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문화, 하나의 정신 앞에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우주는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로즈 할머니의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한 명, 한 명이 우주와 소연 씨에게 다가와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멀고 낯선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가 무엇인지, 한국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들은 이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은 말로 부수지 못합니다. 오직 행동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해낸 건 말도 하지 못하는, 하지만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진 한 마리 진돗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을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아, 그 나라. 우주가 온 곳이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엘버타의 봄은 여전히 느릿했고 눈은 아직 덜 녹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겨울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구조대원입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 사무실 책상 위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아린이와 우주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죠. 우주의 왼쪽 귀는 반쯤 접혀 있고 아린이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 둘은 이제 뗄 수 없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소연 씨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지만 이제 내 아내 캐롤과도 잘 어울립니다. 명절 때마다 한국 음식을 조금씩 배우고 우리가 몰랐던 한국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나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는 걸요. 그곳엔 몇천 년을 이어온 정신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주는 그걸 몸으로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그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진돗개의 뿌리는 어디서 왔을까? 무엇이 이토록 한 생명을 지키게 했을까?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어디서 이어지고 있을까?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그날의 구조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고. 그건 정신이었고 문화였으며 무엇보다 사랑이었다고. 이젠 누구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나는 한국의 진짜 위대함을 본 사람입니다. 그건 뉴스에도 책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아이와 개 한 마리 사이의 조용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한 나라의 뿌리와 정체성과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주는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마저도 그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누군가를 지킨 흔적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날 캐나다는 진돗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저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로버트 윌슨입니다. 그날 저는 단지 한 마리 개를 본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영혼을 목격했습니다. 진돗개 우주는 저에게 한국을 가르쳐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당신의 삶을 바꾼 한 마리의 개 혹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 이야기들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엔 또 세상이 놀란 또 다른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